김홍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반기문 총장의 검증 문제.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출세한 사람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금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안철수 현상 때도 봤지만 신제품을 좋아하시잖아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출세한 분, 또 한편으로는 참신한 정치권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참신하지 않은 정치 신인이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구시대 인물과 어울리고 있고 구시대 정치를 하고 있고 그분이 네. 또 그동안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보여준 것도 별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 된 게 굉장히 국위선양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 전임자들 국적을 보면은 가나, 이집트, 네. 페루, 오스트리아, 미얀마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스트리아를 빼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3국가들이네요. 그리고 네. 그 전 총장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유엔 사무총장을 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지도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착각이고 그냥 국제기구의 관리자였을 뿐인데 그것을 세계 대통령을 한 것으로 잘못 선전이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환상에서 깨어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정부는 환상에 사로잡힌 분들, 또 프로포폴에 사로잡힌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빨리 깨어야 되는데 프로포폴에 아직 못 깨어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비박당과 이제 국민의당에서 반기문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제 뭐 주로 뭐 정계개편이나 신당의 이제 중심이 반기문인데 그것을 제2의 이제 뉴 DJP 연합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DJP 연합하면 우리 김홍걸 박사님이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 전혀 이 비유가 네. 맞지 않는 것이 그냥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그게 DJP 연합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냥 야합이지. 네네. 그러니까 DJP 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이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네.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께서 네. 오랜 정치 경력으로 네. 지지자들한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분이 조금 성향이 다른 김종필 총재와 손을 잡는다 해도 네. 저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김종필 총재도 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러시진 않았고 네네. 자신이 직접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네. 그게 됐던 건데 네. 지금은 서로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이 명분도 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노리면서 모이다 보니까 완전히 동상이몽이고 네. 이합집산. 예, 이합집산. 그래서 제가 과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3지대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망상지대다. 예, 망상에 빠진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이렇게 100% 동감합니다. 네. 이렇게 그 과거에 그 DJP 연합이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JP나 그 지역의 맹주로서의 확고한 지분과 지지 세력이 튼튼했지 않습니까?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주의정에 돌 때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가시자고 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들 다수가 큰 뜻에 대한 그 인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제 뉴 DJP 연합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럼 박지원 대표가 과연 호남의 맹주라고 할 수 있을지부터
그분이 가자 그랬을 때 누가 갈 수 있을지 저는 전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이제 50%가 넘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호남 돌풍을 일으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요소가 있어서 이런 배경이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50%를 넘은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지난 총선에서 우리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채찍을 드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독점 구조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더 챙기고 정권 교체에 나서서 분발하라는 그런 채찍질이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새로운 어떤 안철수라는 인물에게 기회를 한번 줘서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제 국민의당을 이끌면서 새 정치를 잘 해왔느냐라고 네네. 봤을 때 물음표가 생겨버린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의 이제 국민의당을 보면은 이제 안철수와 새 정치는 없어졌어요. 다시 이제 호남의 그 기득권 세력들. 네. 더불어민주당에 그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당이 이 시기에 혼란스럽고 정말 치고받고 하고 소란스러웠겠습니까? 단결하는 모습 보이지 네. 못하고 그런 분들 기득권 중심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뭐 UDJP 연합 저는 이런 것들이 전혀 힘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영남에서도 좀 변화가 되거든요. 예. 영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높은 데다가 흔히 말하는 가장 보수적이던 TK 지역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대요. 우리 김영곤 의원님 자주 가시는 곳이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나요? 우선 그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도가 현재 고공행진을 하는 거는 촛불 전국에서 그래도 광장의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으로 평가받은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대구 경북에도 민심은 굉장히 요동치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어쩐 일인지 대구 경북에 사건이 많았어요. 일단 사드 배치. 네. 사드가 경북 그 성주, 칠곡부터 네, 네. 성주, 김천 이쪽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면서 다 건드렸네. 네, 지역 민심을 좀 흔들어 놨고요. 또 거기다가 경주에 지진이 있었죠. 네. 네. 원전 문제. 네, 원전 문제 또 그렇죠. 하니까 그 원전이 경북에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민심을 상당히 흔들어 놨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좀 길게 보면은 6월 항쟁 때도 대한민국은 요동쳤지만 대구 경북은 상대적으로 조용했거든요. 그럼요. 네. 지역민들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최순실 정국이 몇 달이 지속되면서 이제 뭐 종편 방송에서 하루 종일 다 떠드니까 그 경북 분들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이걸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연결을 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네네. 그래서 민심 자체는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대구 경북의 우리 당이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변화된 민심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느냐. 네. 그분들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 바닥을 기는 노력을 우리 당이 지속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아무리 좋으신 그분들 말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겨도 네. 우리가 안 하면 그렇죠. 소용이 없는 네. 거죠.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 이제 일부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씩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전에 추미애 대표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정치인 통합보다 일단 유권자 통합이 먼저다. 네.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남 지역도 자주 가고 있고 네. 또 지난 총선 때 우리가 호남에서 회초리를 맞았으니까 네. 호남 지역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네. 좀 공을 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측에서 네. 이제 뭐 주승용 의원이 뭐 정권 교체 안 돼도 뭐 이런 이 좀 호남 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네.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국민의당이 하락세고 우리의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반사이익에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수권 정당으로서 또 정권을 교체하면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을지, 개혁 작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쪽은 지금도 계속 방문하셔서 뭐 그쪽 민심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국민의당 쪽에서 계속 잡음이 나오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신 상태고 네.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그쪽이 정권 교체를 위한 대안이란 생각은 이미 그분들이 버리셨고 네. 아까 그 UGJP 연합 말씀하셨는데 지난 6월인가요? 박지원 대표께서 뭐 호남 몫으로 뭐 무슨 자리를 가져와야 되고 무슨 자리를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발 호남인들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SNS에 올렸던 것이 네. 사실 그 당시에 김종필 총재는 네. 물론 총리를 맡겠다는 이거는 약속은 있었지만 이 자리는 우리 거, 이 장관 자리는 우리 거 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염치 없는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마치 호남 사람들이 그런 자리만을 탐내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호남당이란 소리 들을 수 있고 네네. 그것이 호남인의 명예에 또 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했었는데 네. 제가 우려했던 대로 좀 상황이 네. 좀 그렇게 악화된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